테슬라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도 잘하는 게 꽤 많아요. 테슬라 공장 로봇 도입은 때문. 오,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네. 저도 정확하게 물어보진 못했어요. 일론 머스크 혹시 아시면 저한테 연락 좀 이메일 네, 주세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한데 모아 한 입씩 먹어보는 시간 이슈 한입.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건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창쌤 최찬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 운영 최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뭘 준비했죠? 오늘 먹어볼 이슈 과연 뭘까요? 두둥. 두둔.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아니, 테슬라 하면 전기차, 전기차 하면 테슬라 아닌가요? 근데 테슬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또 슬라, 또 슬라? 네. 테슬라 얘기인데 좀 안 테슬라 얘기 같은 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한번 먹어볼까요? 짜잔. 짠! 테슬라 공장 로봇 도입은 노조 때문. 오,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네. 테슬라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도 잘하는 게 꽤 많아요. 테슬라에서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2년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발표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야, 이 일론 머스크 이 천재가 만든 로봇이니까 얼마나 잘 움직이고 또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개 아시죠? 멍멍이. 네,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행간을 본 거예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왜 로봇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대신에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특히 어떤 경쟁이 치열하냐면 단가 경쟁. 가격 경쟁.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생산하면 돼요. 당연히 비용이 떨어지니까 이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생산하면 안 돼? 알겠어. 대신에 네가 공장 지어주고 이렇게 또 고용을 해주니까 내가 보조금 줄게. 보조금으로? 네. 그래서 보조금도 전기차 업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요건이에요. 근데 요번에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나왔는데 앞으로 너희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보조금 줄 텐데 너희 공장이 노조에 가입돼 있어야 돼. 노조가 UAW라는 거 있는 전미 노조 협회에 가입된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줄게. 그럼 가입 안 하면요? 보조금 못 받는 거죠. 보조금 못 받으면 생산 단가가 그만큼,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확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가입이 필요 없는 뭘 쓴다? 로봇을 쓴다? 네, 바로 그게 일론 머스크의 원가 절감의 끝판왕. 원가 절감의 진심인 일론 머스크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로봇으로 만들 경우에는 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옵티머스가 대단했다라고 느끼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드디어 계란을 옮겼대요. 그게 다예요? 아니, 그게 어마무시한 거래요. 그런 거예요? 예. 삶은 계란이 아니라 날계란. 생각을 해서 본인이 안 깨지게 이렇게 옮기는 게 엄청난 기술이라는 엄청난 기술이래요. 특히 그렇구나. 계란을 옮긴다든지 종이를 넘긴다든지. 즉 우리는 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계란이 우리가 조금만 세게 지면 깨지겠구나. 그리고 왼손에서 이렇게 옮길 때 우리가 옮길 때 어떤 손가락부터 옮기나요? 중간 손가락.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기술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기술이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이에요? 네.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AI 로봇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들었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람 대신에, 그리고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까지 왔으니까 이제 로봇으로 생산을 대처하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전기차 제조 단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원가 절감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이 AI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네.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판넬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짠! 테슬라 AI는 무술 도장에서 훈련한다? 무술 도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술 말하는 건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그 일본 바라는 건 아시죠? 아, 살짝 얘기만 들어서 알겠습니다. 살짝 얘기만 들으셨나요? 일본에 있는 무술 도장을 도조라고 한대요. 네, 테슬라에 있는 슈퍼컴퓨터 이름이 도조고요. 좀 생동맞죠? 네. 방금 제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설명하면서 결함을 옮기는 게 엄청난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 그 옵티머스에 달려있는 센서는 라이다라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여기 컵이 있네? 쫙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초음파를 계속 발사하는 거예요. 박쥐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라이다를 쓰게 되면은 가격이 높아지죠. 높아지고 또 계속 초음파를 쓰고 돌아온 아. 초음파를 계산해 가지고 물건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 CPU 그게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를 많이 먹어요. 아, 그렇구나. 가뜩이나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고 조금이라도 1km라도 더 멀리 가는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 라이다를 쓰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로봇의 라이다를 쓰게 되면 로봇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은 인간처럼 인지해야 된다. 인간처럼. 자, 사람은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직접 가봐야 되나요? 그냥 보면 보이죠? 네, 눈으로 원근감을 계산해가지고 멀리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또는 이쁘다, 안 이쁘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그냥 눈으로 봐서 판단하죠. 제가 이제 희건님을 보면은 이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이쁘다라는 거의 근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봐왔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봤는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 대화에 낄 생각이 없습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네. 즉 카메라 눈으로 제가 계속 사람들의 얼굴을 봐왔고 머릿속으로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이쁘구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돼야 자율주행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AI도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슬라의 전기차들을 보면 과거에는 라이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센서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전부 다 카메라로 대체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카메라에서 찍은 그 수많은 사진들, 수많은 주행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테슬라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연산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컴퓨터. 칩이 필요하겠죠. 아. 그 칩 분야에서 1등이 누구였죠, 여태까지는? 엔비디아?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런 쪽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쓰면 테슬라 입장에서 되게 편하겠죠. 그쵸. 과거에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을 썼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격? 맞아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비싸고 또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나는 그 칩을 요만하게 만들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이만하게 만들어서 쓰기 싫어? 쓰지 마. 이렇게 통짜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했고요. 그 칩 이름이 D1 칩이에요. D1 칩. 예. 네. 결국은 자체 개발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또 그 칩들을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네. 그 패키지를 열 몇 개를 모아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도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던 그 무술 도장인 거예요? 맞습니다. 도조라는 무술 도장이지 않습니까? 무술 도장에는 각 전 세계에 있는 무술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웅을 겨눠서 최적의 무술 패키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들이 모은 최강의 그 카메라 영상 데이터들을 아마 집대성해서 최적의 영상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연산해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야,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는 이런 AI, 특히 자율주행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마진이 배터리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대요. 의외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만 수익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부족한 거예요? 거죠.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생산성 그리고 원가 절감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네, 뚜둥. 짜잔, 1등이죠.
테슬라 일본 배터리 기업과 헤어질 결심?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배터리예요. 전기차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고요.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싸게 받아올 수 있느냐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건데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를 좀 이상한 걸 쓰고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배터리 좀 납작한 거 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납작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팩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각형, 그리고 파우치는 주머니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우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그 랜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AA 배터리 기억나시죠? 네, 건전지. 네, 그렇게 생긴 원통형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테슬라는 그 원통형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아무래도 이 원통형 방식은 단점과 장점이 분명한데요. 장점은 규격화된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 만들기가 쉬워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런 배터리들을 여러 개 모으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많이 약하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겠다 라고 하고 이런 규격으로 배터리 만들어줄 사람 손들어 라고 했더니 딱 한 군데가 손들었어요. 누가 손들었을까요? 어디가 손들었죠? 일본의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이. 그래서 일본 배터리 기업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랑 제휴를 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테슬라의 그 배터리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부르는데 기가팩토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원통형 배터리들을 양산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문제다 보니까 좀 작은 배터리를 쓰게 됐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4680이라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고 합니다. 자체 생산? 네. 그렇게 되면 또 원가가 절감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나 봐요. 이게 뭐 테슬라밖에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의존도가 높고 자기네들도 처음 해보는 기술이다 보니까 계속 적자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약간 뿔따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 밀도라든지 또 배터리 양산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좀 굵게 만들자. 그리고 내가 생산하니까 어차피 내가 설계하니까 내가 생산하니까 그 디자인도 바꿀 커스텀이 수가 되는 거네요. 커스텀이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파나소닉 안녕, 미안해, 여태까지 잘 있었어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게 된 거랍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역시 원가 절감에 좀 진심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이슈 한 입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일론 머스크의 결단력이에요. 어떤 결단력이죠? 전기차 회사가 로봇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긴 근데 저도 테슬라 하면은 무조건 전기차 회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경영진으로 있는 그 우주 개발 회사 이름이 뭐죠? 스페이스 X. X. 네.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 회사가 저 우주 갈 건데요? 허락해 주실래요?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그 스페이스 X의 장점이 뭐냐면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재활용요? 네. 여태까지 우주에 발사하는 로켓 발사체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 로켓에 보면 방열판들, 타일들이 붙어 있는데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그 뜨거운 열을 받죠. 요거 때문에 방열 타일들이 깨지면서 재활용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쓰였던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래요. 네. 근데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쓰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 재료가 이 재료예요? 일론 머스크 혹시 아시면 저한테 연락 좀 이메일 주세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이버 트럭의 외관 소재에 쓰인 스테인리스 스틸이 결국 스페이스 X에 쓰였던 소재를 거의 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과거에는 스페이스 X 로켓에만 쓰였었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에도 쓰이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진짜 큰 그림인데.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이버 트럭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사이버 트럭이 과연 팔릴까요? 저 그게 궁금해요. 일단 한국에서 힘들 것 같다. 한국에선 힘들 것 같다. 왜 힘드냐? 주차 때문에. 네. 되게 생각보다 네네네. 작은 이유네요. 네, 주차 때문에 힘들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네. 결국은 배터리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또 사이버 트럭의 사례에서 봤듯이 거기에 쓰이고 다른 데 쓰이고 있는 소재를 양산 또 다른 데 씀으로 인해서 그 소재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전기차만 봤던 테슬라한테 숨겨져 있는 그런 히든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가 이제 창쌤으로부터 잘 이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네. 있을까요? 테슬라 관련된 ETF가 두 종이 있어요. 하나는 테슬라와 그리고 테슬라 생태계에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ETF,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이란 ETF가 있고요. 테슬라 콜옵션을 매도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컴을 창출하는 ETF가 최근에 출시를 했거든요.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란 ETF가 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시장에서 핫한 테슬라 관련 이슈를 창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현명한 포트폴리오 꾸리시고 성공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